여러분, 요즘 이런 집 진짜 많습니다. 건강 챙겨보겠다고 하루 경과를 사놓으시고 결국 남편분들 맥주 안주나 돼버리고 애들 간식이 되고 본인은 두세 봉 드시고 더 이상 안 드시는 이런 안타까운 집들이 많아요. 견과류 오래 판매하다 보면 이런 패턴 정말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분명 이러세요. 이번엔 진짜 살 좀 빼야겠다. 과자 대신 견과류 좀 먹어봐야겠다. 건강하게 한번 관리해봐야지. 그런데 딱 일주일만 지나면요. 아몬드 한 줌씩 드시던 게 두 줌, 세 줌 팍팍 드시고요. 캐슈넛은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계속 집어 드세요. 예. 그러다 꼭 하시는 말씀들 있죠? 있습니다. 아니 견과류 몸에 좋다면서 근데 왜 나는 체중이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요. 정말 많이 하세요. 홍 사장님, 그럼 견과류 먹으면 살찌는 건가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내용입니다. 견과류는 자체가 다이어트에 부족한 음식이 절대 아닌데요. 생각보다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과류 오래 판매하다 보면 이런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과자 대신 적당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건강식이라고 그냥 막 드시는 분들. 결국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이죠. 오늘은요, 왜 다이어트 할 때 견과류를 찾게 되는지, 실제로 많이 찾는 견과류는 뭔지, 어떻게 먹어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지 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편안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배고픔입니다.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점심도 잘 참고 저녁도 뭐 가볍게 먹고요. 그냥저냥 견디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밤 9시, 10시쯤만 되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과자는 생각나고 라면도 생각나고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는 이 반복증. 저희 견과류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의 단연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이어트를 잘하시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 특징이 다릅니다. 그 특징은 바로 완벽하게 참는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덜 무너지시는 분들, 잘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홍 사장님, 그럼 견과류는 약간 배고픔 관리되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견과류는 살이 빠지는 마법의 음식이라기보다는 무너질 타이밍을 한 번씩 꽉꽉 잡아주는 식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과자 한 봉지 드실 걸 아몬드 조금으로 막아내고 야식으로 망가질 몸을 하루 견과 하나로 버텨주는 느낌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포만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식이섬유,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등이 있어서 조금만 드셔도 생각보다 든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씹는 시간도 길어져서 입 심심할 틈도 없고요. 저작 운동을 통한 뇌 운동도 아주 많이 해줍니다. 근데 홍 사장님, 견과류에 지방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량을 벗어난 많은 섭취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견과류는 건강식이지 저칼로리 식품으로 내두될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나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전편에 있는 견과류 추천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견과류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요, 호박씨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풍부한 식이섬유와 고소하고 씹는 맛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이 호박씨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할 때 힘든 게 간식 먹던 버릇이 남은 분들이 입이 엄청 심심하세요. 입이 엄청 심심하십니다. 근데 이 호박씨는요, 작게 여러 번 씹게 되니까요, 은근히 만족감도 높고 포만감도 높여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십니다. 홍 사장님, 근데 이 호박씨도 한번 손이 가면 계속 먹게 되는 제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작고 고소하다 보니 한 번 간 손이 멈추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이 이 호박씨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 퍼먹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토핑처럼 살살살살살 뿌려 드신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4위는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요즘 진짜 많이들 찾으십니다. 이유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이 껍질 때문에, 껍질이 크게 한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까는데 시간도 걸리다 보니 먹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까놓은 껍질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 보니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게 이 피스타치오입니다. 견과류를 오래 취급하다 보면 빨리 드시는 분들은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견과류도
과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피스타치오는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속도를 한번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껍질이 있어 아주 식단 관리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3위는요, 아몬드입니다.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드시는 건 아무래도 아몬드입니다. 휴대가 편하고 소분도 쉽고 씹는 맛도 좋고 어디서든 먹기가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니버터, 와사비, 달달한 시즈닝 제품들은 생각보다 손이 더 빨리 가고 당 성분이 있어서 칼로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2위는요, 호두입니다. 호두는 포만감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요, 적은 양으로도 든든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이고요. 특히나 그릭 요거트나 샐러드, 오트밀 같은데 조금씩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만 넣으면 건강관리인데 많이 넣으면 건강한 칼로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장님, 건강한 칼로리가 뭐예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몸에는 좋은데 많이 드시면 결국 살은 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망의 1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하루경과입니다. 하루경과. 결국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견과류 종류보다 바로 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통 다이어트 간식류로 소포장 하루경과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한 번에 먹는 양이 정해져 있고 가방에 보관도 쉽고 회사에서 드시기도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분들이 가장 흔한 패턴이 대용량을 사서 소분을 못하고 봉지째 왕창 드시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먹으려고 열었다가 봉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잔뜩 드셔서 체중 관리에 실패하시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봅니다. 공사장님, 그럼 하루경과는 다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건과일의 비율이나 가당 여부나 전체 구성 등의 내용에 따라서 칼로리를 과하게 섭취할 수도 있으니 꼭 표기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냐보다 얼마나 쉽게 체중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견과류를 다이어트에 활용 시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대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소분입니다. 봉지째 드시는 순간 생각보다 손이 안 멈추고 정량 섭취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견과류 오래 판매하다 보면요, 다 똑같이 말씀들 하세요.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조금만. 근데 그 조금이 본인 생각보다 안 조금인 게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고프기 전에 드시는 겁니다. 이미 너무 배가 고프면 견과류로 안 끝납니다. 과자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배달앱을 켜고 이미 결제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출출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때 바로 견과류를 드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커피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설탕 아메리카노 플러스 견과류. 이 조합은 빵이나 과자를 줄이는 분들께 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야식을 대신해서 활용해 보는 겁니다. 밤에 입이 심심하실 때 많죠? 만약 그때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과자, 라면, 치킨 등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보이는 곳에 20에서 30g 정도 견과류를 소분해 두셨다가 출출할 때 바로 꺼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사장님, 그럼 견과류로 식사를 대신하면 살이 빨리 빠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정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지 원푸드 다이어트용처럼 절대적인 식단은 아니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결과값은 오래 꾸준히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생각하니 지금 얘기한 4가지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람합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실수 탑5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식이라 무한정 먹는 실수. 두 번째는 달달한 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실수. 세 번째는 TV를 보면서 계속 먹는 실수. 네 번째는 식사는 그대로인데 견과류만 추가해서 많이 드시는 실수. 다섯 번째는 운동 없이 견과류만 믿는 실수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말이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정량을 지키지 못하고 과하게 드시며 다이어트에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현실적인 섭취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견과류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는 25알에서 4회 정도, 호두는 4-5쪽, 브라질너트는 1-2알. 브라질너트와 호두는 좀 다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모든 견과류는 식단의 추가가 아니라 대체라는 겁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빵 대신 견과류, 야식 대신 견과류와 같이 이젠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는 살을 빼주는 마법 같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식을 줄일 수 있고요, 입 심심한 걸 달래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 운동을 통해서요, 뇌를 건강하게 하고요,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견과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얼마나 참느냐보다 얼마나 덜 무너지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 견과류 한 번씩 둘러보세요. 너무 달진 않은지, 소분은 가능한지,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 3가지만 체크하셔도 올바른 관리가 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에 있어 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당뇨 관리와 견과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견과공장의 철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